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여러분 주가가 뭐 별로 좋지는 않았죠. 좀 올라가야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복귀는 했습니다. 복귀는 했고 코스피 정확하게 3198.14로 마감을 했습니다. 절묘하네요. 절묘해. 3198. 외국인들이 2800억 매수했고 개인들이 400억 470억 매수했어요. 기관애들이 한 4000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래도 막판에 외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삼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선주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오늘 KB금융이 좀 많이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기아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쳤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803.49 0.61% 올랐는데 그래도 막판에 잘 오르네요. 803까지 갔으면은 상당히 힘이 좋았습니다. 개인들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요. 기관애들이 좀 샀어요. 942억 정도.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파마리서치, 리가캠, 레인보우, 그리고 휴젤이 좀 올랐고 반면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삼천당 제약이 좀 빠졌습니다. 요즘 주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뭐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부자 감세 논란 끝에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그 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의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국민주에 투자하는 주주들도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국민주 뭡니까?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배당세 관련된 분리과세가 안 된다는 것 같아. 그럼 별로 재미가 없잖아. 참 이래가지고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고세율 역시 당초에 이소영 그 민주당 의원이 제시했던 안대로 최고 27.5% 수준이 적정 상한선이란 지적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니까 정부가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그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제 분리 과세를 합니다. 이 배당 소득세율은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에서 3억원은 20%, 3억원 초과 35%. 현재는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 징수를 하는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잖아요. 종합소득. 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니까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를 해버리면 15에서 45%의 그 누진세가 돼요. 누진세. 이 누진세가 적용되죠.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입니다. 뭐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참 이런 걸 따지면서까지 이거 배당 계산해야 하니 머리 아프지. 이같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주는 많지 않을 거로 보는 거죠.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전체 상장사 2773개 중에 9.2% 수준인 254개 정도 됩니다. 254개 정도. 배당 성향이 25% 이상 40% 미만인 상장사는 216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조건까지 적용할 경우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현재 2,500개 상장사 가운데 14%인 350여 개가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350여 개가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일반 주주가 5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이 주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배당 성향이 28.48%, 총 배당금은 9조 8,110억. 이렇게 삼성전자의 2023년 총 배당금은 9조 8,090억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총 배당금 규모가 유지된다면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배당이 10조 한 3천억 정도, 3천억 수준으로 늘어나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그 3년간 주주하는 정책상 연간 정규 배당 총액은 9조 8천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래버리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분리과세 세율 역시 당초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안대로 보니까 최고 27.5% 수준이 적정 상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당 소득 세율은 27.5% 정도가 합리적인 상한이고 그 이상을 부과하면서 정작 양도 차익은 거의 과세하지 않는 구조는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는 교수도 있네요. 하여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리고 세율도 높아서 기업과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유인책이 되긴 어렵다. 유인책이 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유 참. 좀 만들려면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도 혜택도 받고 뭐 다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별로가 아니냐, 뭐 아예 해당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는 68,800원 1.57% 빠졌습니다. 69,000원 선을 참 지키기가 힘드네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빠지네요. 그만큼 투심이 많이 꺾였어요. 투심이 깎이고 외인들이 안 들어와. 외인들이 계속 좀 팝니다. 지금 5거래일 동안 계속 팔고 있는데 지금 많이 파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도를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하고 있고 개미들만 좀 사고는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 CL에서 좀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매도가 JP도 한 11만 나왔고 JP 99,000 매수 들어왔지만은 하여튼 골드만 CL 쪽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우선주도 0.7% 56,700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우선주. 근데 외국인도 뭐 기관도 개인도 거의 뭐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오늘 메릴린치, 골드만 좀 매수했고 맥커리 쪽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네요. 12만 주 정도. CL도 55,000 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